좌파 성향의 변호사들이 이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네. 뭐 이재명 가서 변론을 해주고 뭐 돈 안 받고 잘 보이면은 배치 달 수 있다. 지금 이재명의 변호사들 중에서 일종의 뭐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아주 과도할 정도인데, 심지어 이재명의 변호사가 판사를 협박하는 일도 일어났죠. 자, 일단 5명이 누구냐 하면은 이재명 수호대가 되어 있는 이재명의 변호사들. 그러니까는 변호사 합의를 주는 대신 뭐 금배지를 나눠줬다. 그때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양부남 강주 서울 국회의원이죠. 박균택 강주 강산갑, 그리고 경기 부천을의 그 김기표, 정진상 변호를 했던 이건태, 김동아, 이런 사람들도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좌파 성향의 변호사들이 이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네. 뭐 이재명 가서 변론을 해주고 뭐 돈 안 받고 뭐 변론을 해주면은 지금 돈을 줬다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재산 신고에서 줄지를 않으니까는. 그러면은 우리도 가서 이 변론에 참여를 해서 잘 보이면은 배치 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재명 변론에 지금 속속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죠. 공판 준비 기일 2번 열었고, 그리고 곧 이 3번째 공판 기일, 준비 기일 열고 나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데,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 사건에 변호인이 무려 10명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재명 변론을 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 사건에만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북 송금 사건에만 10명의 변호인이 포진을 했습니다. 자, 과연 다 변호사 수임료 다 정상대로 줬을까요? 여기 정관들도 있고 하면은, 정관은 뭐 한 5천만 원씩은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사건에 집중을 해야 되면은. 자, 그런데 이 10명이면은 뭐 한 5억 가량 되는데, 그렇게 줬겠습니까? 줬으면 재산이 줄어들어야겠죠, 나중에라도. 근데 여기에 참여한 10명을 보면은, 여기도 정치에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직접 법정 변호를 맡게 된 변호인이 3명인데, 법정에 이제 나가는 사람들 3명인데, 법률사무소 휴먼의 김종보 변호사, 제일합동 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 법무법인 S 이장형 변호사, 이 3사람입니다. 3사람인데, 이력이, 자, 김종보 변호사는 민변 소속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그때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확정이 되면은 그때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직 날아가고 대선에도 출마 못하고 지금 자리에도 없습니다. 벌금 2심에서 300만 원 받은 게 그대로 확정이 됐으면은.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혔죠. 권순일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변호사들, 좌파 성향 변호사들이 176명이 이재명 무죄를 주장하면서 탄원서를 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김종보, 또 176명 안에 들어간 변호사입니다. 또 한 명의 변호사 이찬진 변호사도 마찬가지 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었고, 민변 부회장 출신,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하고 마찰을 빚을 때 또 변호인단에 그때도 참여를 했다. 이장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이 3사람이 법정에 직접 나가는 변호사들이고, 이재명 쪽 변호인단에는 이성엽, 김종건, 이태형, 김희수, 전석진, 김준희 이런 변호사들로 해서 10명이 대북송금 사건의 변론을 맡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에게 잘 보이면은, 적극적으로 잘 보이면은 이재명이 금배지를 나눠줄 수도 있겠죠.
지금 총선은 많이 남아있지만 어제가 이 국회의원 선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였기 때문에 기소를 쭉 했습니다. 기소를 지금 한 사람이 다 합하면 이제 20명 가까이 됐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20명 가까이 되는데, 아직 그 공범이 기소가 돼서 그 공소시효가 연장된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그거 다 하면 한 2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유죄를 받으면은, 피선거권 박탈령의 유죄를 받으면은 재보선이 치러지죠. 그럼 이 변호사들, 이재명의 변호사들은 이 재보선에 눈독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가 또 곧 있죠. 곧은 아니지만은, 한 그 2026년이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에서 또 공천을 노릴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이제 10명이 이렇게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3명이 법정 변호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김종보 변호사, 이찬진 변호사, 이장형 변호사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을 재판부에. 신진우 부장판사, 대장동 저승사자라고 제가 부르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북송금 사건, 그러니까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이죠. 그 사건을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을 중형을 때린 판사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판사가 무서우니까, 신진우가 무서우니까 처음에는 대법원에 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자기에게 우호적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다가 붙여달라고, 이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4개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가 붙이면은 하세월이겠죠. 그래서 이제 재판 지연 노려서 그걸로 붙여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기각을 하니까 이번에는 수원지방법원, 바로 그 재판부에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수원지방법원에 반부패 재판부가 2개가 있는데, 다른 데로 옮겼죠. 명분은 이하영에게 한번 선고를 했던 판사이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 다른 데서 한번 재판을 받게 해줘. 근데 그건 어림없는 이야기죠. 이 사건을 오랫동안 신진호 부장판사가 공범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 동안 질질 이하영 쪽에서 끌었기 때문에 사건도 오래 했죠. 그러면 그 재판부가 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또 재판 끌려고, 이게 기록이 4만 쪽이 된다고 합니다. 입후용지로. 또 끌려고 이제 또 다른 데로 신청해 달라고 하는데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죠. 어제 그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변호사들이 이재명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명의 변호사, 법정에서 직접 법정 변호를 맡게 된 변호사, 김종보, 이찬진, 이장형, 이 변호사들 중에서 누가 발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의 변호사가 재판부를 협박을 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재판 재배당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자, 이 말을 합니다. 변호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정치인들이 이재명의 1심 판사들에 겨냥을 해서 이 유죄가 나오면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판사 탄핵 걸 시사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특혜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전혀 아니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극단으로 갈라져 있다. 극단으로 갈라져 있다. 이재명 열혈 지지와 반대파가 나뉘어 있어서 음모가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겁을 막 줍니다. 판사에게. 전혀
그리고 이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사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는 일단 빠지면서, 혹시 법원과 검사가 공모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는 음모론이 생기는,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는 음모론이 생기는, 즉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모양새가 나올까 우려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판사들을 일종의 급박을 했습니다. 급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러니까 당신들 이거 유죄 판결 내리면은 개딸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했죠. 협박을 했는데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가 그에 굴하지 않고 일단 결정을 그대로, 그러니까는 이 재배당을 안 하기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은 했지만, 판사를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변호사들이 협박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사는 또 이런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일종의 이재명에 대한 충성 경쟁이죠. 충성 경쟁. 자, 위정교사 사건 그 마지막 결심 공판 때 막판에 거의 이제 결심 공판 때 구형을 쳤던 날이죠. 그때 막판에 이재명 변호사들이 녹음을 하나 틀었는데, 그 재판 막판에 녹음을 하나 틀었는데, 그 녹음이 뭐냐 하면은 이재명 당시 선거법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하고 이 위정을 교사받은 김진성 씨의 대화 녹음을 하나 틀었습니다. 그 대화 녹음에 보면은 김진성 씨가 그때 이제 그 핵심이 그거였죠. KBS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재명의 라이벌이었죠. 김병량 성남시장의 소형비서가 이제 김진성 씨인데, KBS 최철호 PD가 그때 검사를 사칭을 이재명과 같이 한 거죠. 그런데 KBS와 김병량 시장 사이에 이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작전을 짰다. 그래서 주범으로 억울하게 몰린 거다. 이걸 이제 위정교사를 시킨 거죠. 위정을 시킨 거죠. 그리고 교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녹음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진성 씨가 마치 그런 그 작전을 짜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에게 절대 유리하죠. 봐, 나는 모함을 썼다고 했잖아. 내가 주범으로 모함을 썼다고 했잖아. 근데 김진성 씨가 지금 그렇게 통화를 법정에서도 이야기했고, 이제 법정에서는 위조교사를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김진성 씨가 다 실토를 했죠.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녹음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법정에서 한 비슷한 내용의 녹음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작전을,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작전을 KBS와 김병량 시장이 짰다는 것을 김진성 씨가 인정하는 듯한 그 녹음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제 반전카드라고 해서 내민 거죠. 이재명 쪽에서. 반전카드라고 내밀었는데, 이게 사실은 조선일보가 이제 조선일보 법조 출입 기자 양경 기자 변호사죠. 가 취재를 해보니까는 그 녹음은 이미 김진성 씨에게 위정을 교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문도 다 보냈죠. 다 보내고 이렇게 위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는지, 김진성 씨가 제대로 법정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 할지를 자기들이 일러준 대로, 변론 요지문 보내준 대로 잘 숙지를 하고 있는지, 예행 연습 비슷하게 한 거죠. 숙지를 하고 있는지. 근데 그걸 마치 김진성 씨가 그냥 통화해서 다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 법정에서 그걸 털었습니다. 그건 김진성 씨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노발대발 했다고 합니다. 속았다고. 아니, 속았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 그러니까는 자기하고 예행 연습을 한 거를
마치 진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김진성 씨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숙지된 것을 그 변론 요지문을 받아서 숙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법정에서 털어서 김진성 씨가 막 화가 났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사법방해죠. 사법방해. 재판부를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행연습한 것을 숙지하는 그 녹음을 마치 실제 대화를 한 것처럼 재판부를 속이는 거죠. 사법방해죠.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가 있습니다. 사법방해죄가 있어서 징역 5년 이상을 막 때리는데 우리나라에는 사법방해죄는 없죠. 그 대신 이런 것들 위정교사, 증거인멸 뭐 이런 것들이 사법방해입니다.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위정교사 그 재판에서 이제 그 한성진 부장판사 이거 위정교사 그 한성진은 그 선거법이고 김동연 부장판사죠. 이것도 김동연 부장판사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위정교사에서 마지막 재판에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재명 쪽에서. 자, 그러면은 이것은 분명히 괘씸죄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냥 정서적으로 괘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차원을 떠나서 사법 방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재판에 이재명이 결국 제가 징역형을 받는 징후 셋 됐지 않습니까? 이 징후가 되는 거죠.